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초합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 합격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작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올해 추가 합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 다음 스텝을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알아볼 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시리즈물로 쭉 올려드릴 건데 속도감 있게 쭉 올려드릴 거예요. 하루에 뭐 많게는 2편 정도씩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매일.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학교가 없다고 해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대부분 다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해당 대학을 이제 몰아서 쭉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 충원율이 많았던 학과들이나 뭐 특히 적어서 주의해야 되는 학과들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부분들도 반영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최초합 일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중앙대가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1월 14일부터 발표를 시작해서 인하대가 20일, 한양대가 21일, 경희대 25일, 고려대 27일, 숙대 이대가 28일로 해서 1월 안에 요렇게 이제 최초합을 발표하는 학교이고 2월 달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학교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학과는 첨단 소재공학인데 6.45대 1이었죠. 근데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초 인원이 12명이었고 추합자가 16명이었어요. 올해 최초 11명으로 작년이랑 이제 기준이 비슷하죠. 그래서 대충 한 요 정도 선에서 추합자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이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전공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거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예측 데이터 같은 걸 갖고 계시죠. 그거 하고 제 자료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인원이 작년에 68명이었어요. 68명이었고 올해 69명이어서 추합자도 아마 비슷한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예비 번호가 조금 뒤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가 6대 1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초 인원이 지금 이 1대는 88명이었는데 올해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 것 같고 추합자도 올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비율로 따지자면 아마 한 60명, 추합자가 한 60명 정도까지는 돌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앙대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꽤 높았던 편인데, 지금 최초 인원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합자도 사실은 한 50명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대 경영경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일대는 최초 인원이 143명이었어요. 추합자는 무려 1615명이었고 20년도를 보면 최초 인원이 137명이었고 추합자가 1635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최초 인원 자체가. 그래서 추합자 같은 경우에도 한 3분의 1 토막 난다고 치면 예, 그래도 좀 많이 뽑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과 친구들이 좀 교차 지원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 혹시 지원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여러 가지를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런 만큼 추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 인원이 지금 이 1대는 61명이었는데 추합자가 848명이었고 20대는 최초 인원이 58명이었는데 추합자가 723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합자도 아마 요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 ICT 공과대학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지만 추합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예비 번호가 조금 낮아도 조금은 마음을 긴장을 좀 푸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최초 인원이 이 1대 19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9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대를 보시면 지금 20대 최초 인원은 이제 비슷한데요. 2021, 22 비슷한데 20대 추합이 13명이었고 21대 26명이었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마 그래서 요 사이에서 추합자가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과인 것 같은데요. 이 일대 최초 인원이 55명이었고 추합자가 무려 47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비 번호가 많이 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인원 자체가 조금 늘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국대로 넘어와서요. 건국대 생물공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얘는 지금 최초 인원 10명에 추합자 16명 이렇게 돌고 있고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 1이 넘었는데 사실 지리학과나 뭐 철학과 같은 경우는 비인기 학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이과 친구들의 교차 지원이 좀 많지 않았나. 예, 어떻게든 간판을 좀 올려서 따놓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추합자는 뭐 최초 인원에 비해서 비율로 보자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라서 좋지만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어떤 명수로 본다면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점수에 딱 맞춰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비율이 인기학과나 뭐 요런 학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건국대 문화 컨텐츠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센 편이었고요. 요 학과는 이제 인기 학과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최초 인원 8명에 추합자 6명 이렇게 되니까 지원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 같은 경우도 지금 6.43대 1을 기록했는데 최초 인원에 비해서 추합자가 두 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학과는 조금 추합자가 많은 학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합자가 좀 많이 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반면 이제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높지만 최초에는 좀 되긴 해요. 근데 이 일대 추합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빵명이었습니다. 이런 학과는 이제 점수에 딱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여기를 제일 높게 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막판에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과의 교차 지원이 많았었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와서 불만족스러워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막상 간판은 땄는데 합격 통지는 받았는데 막상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예,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합자가 빵명이었다고 해서 올해도 희망의 끈을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만 우리가 미리미리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융합생명공 같은 경우도 올해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최초 인원이 13명이었는데 추합자는 8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추합자가 좀 많이 도는 편이다. 그리고 건국대 미래에너지공 같은 경우도 최초 인원에 비해서 추합자가 86명, 7배나 많이 뽑기 때문에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경희대 스페인어학 같은 경우도 인문 중에 인문학과인데 이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높았어요. 이것도 이과생의 교차 지원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최초 인원 14명의 추합자는 1명이죠. 그러니까 딱 여길 와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오거나 아니면 상향 지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과인데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합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초 인원의 3배나 많이 돌았고 올해는 최초 인원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추합자도 아마 요 정도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경영, 상경 계열이죠. 이과생의 교차 지원이 좀 많아 보일 것 같은 요 학과는 최초 인원 82명의 추합자가 60명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에 비해서 훨씬 더 증원을 했습니다. 추합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과인데
이 일대 최초 인원이 44명이고요. 추합자가 25명이었는데 올해 거의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추합자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경영학과에 이제 지원할 만한 친구들은 서울대에 이제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반면 이제 고려대 불어불문 같은 경우는 고려대 쪽을 가장 상향으로 쓴 경우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추합자가 전통적으로 좀 적은 학과입니다. 올해도 조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희망적인 뉴스는 최초 인원이 2배가 됐다는 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경희대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거 배열을 조금 엇갈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최초 인원이 지금 이 일대는 32명, 추합자는 18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최초 인원이 꽤 많이 늘었죠. 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예, 전공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학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초 인원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막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경희대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 자연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 인원만큼 취업자를 좀 뽑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초 인원에 비해서 취업자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초 인원이 조금 상승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 중어 중문입니다. 경쟁률이 무려 8.28대 1이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인문 오브 인문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가장 상향으로 올려서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은 학과인 것 같아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최초 인원이 이제 2배로 늘었다는 점이고요. 고려대 지리교육 같은 경우도 지리교육은 이제 임용고사가 잘 좀 안 되기 때문에 주요 학과나 뭐 예체능 계열에 비해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초 인원이 7명, 추합자가 1명. 예,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과고 다만 이제 이 지리교육 같은 경우도 최초 인원이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올해 또 조금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통해서 좀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대 경영대 같은 경우는 이제 4대1 경영 그 4대1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중복해서 쓴 것 같습니다. 고려대 화학과 같은 경우는 7.16대 1인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안타깝게도 2일 때 보시면 추합자가 0명이죠. 20 때는 추합자가 9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합자가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벌써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침착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 도고동문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것도 아까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추합자가 좀 적은 학과예요. 그리고 고려대 반도체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추합자가 이제 5배나 되죠. 예, 올해도 작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려대 지구환경과학 같은 경우는 5대1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초 인원이 2배나 늘었어요. 좋은 상황입니다. 동국대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9.4대 1인데 최초 인원만큼 추합자를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지리교육이라던가 역사교육이라던가 지리학과라던가 이런 과들이 조금 약세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경쟁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것 같습니다. 동국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비율로 치자면 거의 50% 정도 취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요 정도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좋은 영상,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속도감 있게 정보들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